예, 윤석열 뒤엔 여론조사 도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여론조사 도사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여론조사는 뭐 각급 그 언론 매체들이 이제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 업체에 이 의뢰를 하는 것이죠. 예, 언론 매체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언론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이러이러하게 해 달라라고 이제 계약을 하면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 그 여론조사를 쭉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1000명 정도가 이 모집단이죠. 예, 2000명, 3000명을 하면은 훨씬 더 정확도는 높을 텐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개 1000명으로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데, 예, 윤석열 뒤에는 어떻습니까? 그 당의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른바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소가 바로 그런 것이죠. 여의도 연구소가 바로 그런 기구를 하는 것인데, 예, 바로 이 최근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여성가족부 해체라고 하는 7글자가 저렇게 윤석열의 페이스북에 딱 저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게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상당히 이 탄력적으로 만든 계기가 됐죠. 예,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폐지를 하겠다면은 여성들은 그러면 또 지지를 거둘 거 아니냐라고 아마 윤석열 후보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우리가 내세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미리 사전에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여의도 연구소라는, 네, 여연이라고 하죠. 거기서 심층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심층 조사를 했더니 이게 이런 여성가족부 해체를 우리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은, 예, 플러스 효과가 있고 대략적으로 약 한 5%에서 8%의 여론 지지 플러스 효과가 나타난다. 네, 2대 즉 20대 남성은 어차피 지금 이런 젠더 갈등으로 어떻습니까? 페미니즘 이런 거에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하고 있고요. 2대 남이 일단 찬성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2대녀 20대 여성은 싹 돌아설 거 아니냐. 이제 이게 가장 큰 위험 요인을 될 텐데요. 예, 아주 심층 조사를 해봤더니 2대녀 20대 여성들도 반 정도는 찬성을 하더라.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특별하게 이루어 놓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그래가지고 분란만 조장시켰다라고 20대 여성의 반 정도도 찬성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이제 심층조사가 이루어졌겠죠. 예, 그래서 자신있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그게 결국은 적중을 했죠. 그게. 네, 저기 지금 나온 얘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20대 남성의 압도적인 찬성뿐 아니라 20대 여성, 2대녀들도 절반 정도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아주 짤막한 글자를 이렇게 올려서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배경이 바로 여론조사의 이 도사급이 있다. 뭐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있던 시중에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맡긴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의 여론조사 파트 그 조직이 상당히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확실하게 어떤 뭐 의사결정할 게 뭐 좀 많습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바로 이러이러한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후보가 굉장히 아주 신뢰가 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 참모, 예, 스텝들이 잘 움직여주면은, 네, 이 후보라든가 그 총책임자로는 상당히 일하기가 편리한, 네, 그런 구조가, 이건 뭐 어디나 마찬가지죠. 꼭 대선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윤석열 뒤에는 여론조사 도사, 결국은 그 이름은 바로 여연이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지금 이제 최재형이라는 이름도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예, 이 당내 경선에서 4강에 못 들고 탈락한 이후로는 뭐 거의 정치판에서 최재형이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최재형이라는 인물, 예, 지금 선대본부의 고문으로 어제 임명을 됐다는 얘기를 바로 이 시간에 11시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여기서 머물지 않고 TV 연설자로 돕기로 했다. 내일 모레 나온다는 것이죠. 윤지지 연설 방송에 첫
하겠다.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상당히 많은 좋은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체계적인 그리고 뭐 정치는 어차피 이제 세력 경쟁인데 그 세력의 확장성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 당내 경선에서 이제 큰 그런 회오리를 일으키지 못하고 4강 문턱에서 탈락을 했는데 이미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미지는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입양이라든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른바 보수 우파의 장점들을 고루고루 갖춘 분이죠. 그리고 강직함, 그리고 또 이 문 대통령이 뭡니까? 네, 탈원전에 대해서 또 감사를 또 하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그 팩트를 알려준 그런 공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최재형 하면은 이제 이런 긍정적으로 보실 텐데요. 이제 TV 연설자로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돕는 행보를 시작했다라는 의미에서 글쎄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를 진영에 끌어들이지 못한 것은 글쎄요, 사실 아쉬운 부분입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서로 이 상대방에 대한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계속 지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의 핵심 간부들에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여론조사에 잘 나온다고, 이 기강, 또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을 어제 이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아직 마음을 못 정한 국민들이 많다. 지지율 상승에 방심은 금물이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합니다만은, 네, 저건 잘하는 그런 행보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율 상승에 또 이렇게 우쭐해가지고 또 이렇게 실책. 그래서 어제 나오는 게 자책골을 조심하라. 자살골이죠. 자살골을 조심하라라는 얘기를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민주당의 쇄신, 지금 총리도, 여러분들 이 국민들 의견을 듣고 젊은 총리를 임명하겠다.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나왔죠. 민주당 쇄신에,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겠을까라고, 일단 그렇게 우습다면서도, 이 국힘이 그래도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쇄신을 먼저 치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이렇게 총리라든가 장관 30, 40대의 한 명 정도는 장관에 또 임명을 하겠다. 젊은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그럴 타이밍을 지금 놓친 거지요. 그러니까 지지율에서 답보 상태가 있는 이재명 후보가 먼저 그걸 지금 치고 나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당의 쇄신은 참 이 꼼수다. 오죽 답답했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해도 바로 쇄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른바 젊은 대한민국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타이밍을 한 템포 놓친 겁니다. 놓친 거. 네. 거짓말 혁신 경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의 어젠다 선점에 우리가 선점을 놓쳤구나.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 귀책사유 지역의 무공천 카드, 이것도 민주당에서 먼저 치고 나간 것이죠. 네, 그래서 종로, 또 청주 상당, 안성 이렇게 민주당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지역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도 선수를 빼앗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공천을 내지 않겠다라고 해도 저게 이제 꼼수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후보를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시켜놓고 지원을 해서 당선시킨 다음에 다시 민주당으로 입당을 시키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사실은 꼼수이긴 꼼수이지만 자당의 귀책 사유로 된 보궐선거 지역에서는 자기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것도 국민의힘에서는 저것도 우리가 놓쳤네. 먼저 얘기를 할 걸라고 하면서 지금 긴장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만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평, 말 따로 행동 따로.
네, 이재명 네거티브 중단 90분 만에 김건희 녹취록 든 민주. 예, 이거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네거티브 중단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국회 법사위에 가가지고 저렇게 김건희 녹취록을 버젓이 틀었다. 저게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라고 하는 이 손에는 착하게 살자라고 또 이렇게 써 있군요. 네, 두 번째 만평 보겠습니다. 네, 내일이 시험인데 봐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좀 있으면 날은 새고 짜증과 불안이 스멀스멀 딱 그래. 이재명, 윤석열 양자 토론 무산. 네, 여러분 뭐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재명과 윤석열 즉 지지율 1, 2 후보만 지금 28일이냐 30일이냐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을 했죠. 방송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법원에서 수용이 됐습니다. 인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만의 TV 토론은 완전히 이제 지금 끝난 것이죠. 여기에다 안철수와 심상정 네 사람이 합해가지고 지금 사자 토론을 하는데 내일 시험 안 본다냐라고 바로 이제 그 양자 토론 준비를 지금 밤새도록 하는데 바로 내일 시험 안 보겠다는 전화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만평도 여러 가지 함의를 담고 있죠. 네.